안녕하세요. 예, 별리사 스쿨의 화학 선생입니다. 이름은 김선민이라고 해요. 이제 화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예, 굉장히 많이. 예, 항상 1월 달에 뭔가 시작하려고 하지요. 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시는 분들은 올해의 시험 보는 건 안 되겠군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차 노리시고, 그 다음에 뭐 빠르면 그해 동차 바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 한 번 정도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 정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그건 뭐 대단히 엄청나게 빨리 합격한 아주 유능한 수험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어차피 올해 이제 1차는 뭐 사실 틀렸고요. 올해 1차는 뭐 2개월 만에 붙는다? 별리사 시험이 무슨 뭐 공인중개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별리사 1차 시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요. 제 주변이 아니라 제가 강의하면서 1차만 5년 하는 사람 봤거든요. 1차를 5년 동안 떨어져요.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떨어지면서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년 떨어지면요. 나중엔 진력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책을 보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5년 동안 책을 봤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시험장만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짚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1월 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법 선생도 하고, 조현중 선생님 왔었습니까? 그래요? 특허법 선생도 했고요. 또 그 사람이 여기 오너입니다. 예, 그 사람이 여기 주인이고요. 예, 우리는 그냥 강사고요. 예, 그리고 또 제 다음에 또 김민 선생이라고 생물 선생도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짧게 드릴게요. 자, 화학은요, 화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합격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유일하게 쓸 줄 있는 한자 이거 하나입니다. 합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화학 잘 보기가 아니잖아. 화학 다 맞고 싶어요? 그건 총 맞은 짓입니다. 네, 절대 화학은 다 못 맞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화학과가 아니라 화학과 하랩이어도요. 그러니까 화학 만점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점자는 없다 말이에요. 없는 걸 갖다가 가능하려고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만점자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점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오래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화학 잘 보기가 아니야.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해 보자고요. 전략이라는 말을 쓰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 중에 이제 1월 달에 특히 많습니다. 어떤 수험생이 있냐면요. 별리사! 아무나 하냐? 죽을 만큼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예, 학생은 보니까 만점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특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수험생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수험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시작할 때는 막 15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공부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막판에 오면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시험 막판에 가면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찬송가가 막 지나가고 머릿속엔 두 글자가 딱 지나갑니다. 내년? 그 순간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재수, 그 다음에 또 삼수, 사수, 그러다 보면 오수까지 내가 봤다니까요. 5번을 하더라고요. 참 의지한 국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공부를, 시험은 합격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합격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많이만 하다가 망치느냐라는 겁니다. 전략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략을 얘기하면요. 하루에 막 15시간씩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지금 살짝 마음 먹은 눈빛이 지금 날 동조하고 있어, 지금. 15시간씩 막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겠다. 예, 좋습니다. 나쁜 거 없어요. 하루에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아마 원래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지금 별리사 공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하는 수험생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별리사 안 해도 돼. 그냥 별리사 미쳤습니까? 뭘 해? 그냥 지금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을 거야. 그죠? 원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한 능력인 건 사실 맞아요. 이건 진짜 능력이지요. 그렇지만 이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면 대단히 많이 하는 수험생입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하고, 그 다음날 꽝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꽝시간 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안 뛰어드는 겁니다. 제 강의 30년이에요. 성인고시학원에서 30년 강의했거든요, 제가. 30년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에 변리사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변리사 화학 강의. 그러다가 편입 강의를 2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가가 미트리트를 만들어줘요. 그 미트리트 1회부터 끝날 때까지 했고요. 갑자기 중간에 가다 보니까 피트를 만들어줘요. 국가가 날 좀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피트 끝까지 강의하고 그러다가 그거 다 끝나서 다시 변리사로다가 회귀했습니다. 그랬더니 30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렸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합격자와 그거보다 10배가 많은 불합격자를 봐왔을까요? 가르친 사람이 어떤 강사는 장사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들으면 합격한다. 그건 장사꾼이라는 소리거든요. 합격자보다 10배 많은 게 불합격자인 겁니다. 왜? 시험은 10% 붙으면 많이 붙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변리사 정도의 시험이라면은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한테 들으면 강의 다 붙는다라고 말하는 건 장사꾼이나 하는 거라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 것은요. 합격자도 많이 봐왔겠지만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불합격자입니다. 그 불합격자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이만큼도 못하면서 마음만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못해. 그리고 마음만 10시간, 20시간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욕심만 앞서 나가니까 현실과 자꾸 괴리가 생기고요. 실력은 점점 뒤처지니까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상실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떨어지고 두 해 떨어지고 세 해 떨어지고 가면은요.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사람이 이게 신의 단계에 올라가나 봐요. 너무 떨어지면요. 사람이 이게 상실감이 너무 커지면 이게 신의 단계가 되나 봐. 얼굴 표정이 해탈했어요. 그 해탈하는 그런 표정까지도 보여집니다. 절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이만큼만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계속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거의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조건 넘어가라. 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변리사 수험생이라 미트리트생보다 더 공부 기간이 더 깁니다. 조금은. 1차, 2차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60시간 그거를 초반에는 그렇게 못할지 몰라도 시험에 임박했었을 땐 60시간 조금 넘고 초반에 60시간 조금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시간 정도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가능하십니까? 이거 가능하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나 저거 힘들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뛰어들질 마세요. 괜히 학원에 돈만 벌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괜히 정족수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참가 인원 하나 더 늘려주는 거라고요. 올림픽 정신에 충실한 거예요.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불가능한 수험생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10시간, 이건 자습과 강의 듣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어떤 친구가 얘기를 선생님 자습 시간만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습과 강의를 포함해서 자습 플러스 강의를 포함해서 하루에 10시간 주당 70시간 근처. 그러니까 60몇 시간. 이만큼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것입니다. 근데 이만큼 난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드시는 분이라면요. 그러면 아예 하질 마세요. 해봐야 어차피 정족수 채워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부 시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제일 강조해요. 합격의 전략, 일단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 전략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특히 1차 전략입니다. 2차는요. 무턱대고 많이 써보고 엉덩이 질긴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요.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했던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합격하는 변리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차는 좀 질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1차는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전략을 갖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15시간씩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수험생은 전략을 잔머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잔머리로 인식하니까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전략을 짜봅시다. 1차는 합격은 반드시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1차 합격은요. 커트라인이 작년에 76.66이었고요. 재작년에 70점 초반이었고요. 그 전년도에 80점대였습니다. 즉 커트라인은 70부터 80 사이에서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80이 되었을 때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이에요. 70이었을 때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문제가 적당하니까 딱 중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부터 80 정도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쉬워서 커트라인이 미쳐갖고 만약에 80점이 된다. 이게 80점까지는 안 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만 잡아보죠. 한 75점쯤 된다. 커트라인이요. 몇 점으로 붙고 싶어요? 왜 이럽니까? 75점이면 75로 붙어야지. 묘미는 꼴등으로 붙는 데 있는 거야. 안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죠? 75인데 75다 그러면 끝까지 불안에 떱니다. 그러니까 80점 근판은 아니더라도 75를 남들의 얘기하는 것의 평균은 너끈히 넘는 성적이라고 보여진다면요. 그래, 75점이면 좀 그러니까 77, 78 이 정도 성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위한 전략을 가보자고요. 그럼 75에 대한 전략 가보자. 민법, 시험법 과목은 알죠? 산재법입니다. 산재법이 또 여기 세 과목이 있죠. 특허, 상표, 디자인인가 뭐 난 변리사가 아니어서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미쳤습니다. 자연과학은 네 과목이나 있어요. 물화생제야.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하나당 1년씩 걸려요. 하나당 1년 걸려서 4년 걸려갖고선 60점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지금. 4년 걸려서 60점 받은 다음에 만족하고선 그 다음에 민법 산재법을 뛰어들어서 5년 만에 1차 붙어서 그 다음에 2차는 몰라. 그건 뭐 변리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학원에 돈 벌어주는 아주 고마운 수험생.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유학생을 끝까지만 잡아주냐만 전략을 짜면 되겠군요. 그죠? 왜 학원을 그렇게 활용해야지 이용당하려고 합니까? 학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시간 절약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공부하실 수 있어요. 다요. 전 과목, 아무리 문과라도 전공 뭐예요? 그래서 만점이라 그랬구나,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좋았어. 그래, 화학과 나쁘지 않아요. 화학이 전략 과목인 거 좋군요. 그래서 만점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근데 아니야.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교의 화학과 학생이 재작년에 2개 맞았어요. 그게 현실이야. 알겠습니까? 화학 문제가 그렇게 나와. 문제가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아서가 아니라 공부 핀트 조금만 잘못 맞추면 틀리게끔 문제래.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미트리트 문제보다는 쉽습니다. 미트리트 피트 문제보다는. 근데 미트리트 피트를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나와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좋다 그래요. 예. 1년 걸립니다. 화학만. 그게 무슨, 어차피 여러분들은 1년 만에 뭐 해야 돼? 합격해야 돼요. 합격. 합격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1년 만에 붙는 거지 1년 만에 화학 다 맞추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커트라인은 몇 점? 75 근방. 자, 자연과학 하고 민법 몇 점? 무조건 90점 이상입니다. 산재법 무조건 90점 이상이에요. 이거는요. 합격자라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합격자 평균이 90점 근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부하면요. 화학과라도 가능하고요. 법대 있으십니까? 법대요? 넌 전공이 뭐예요? 생명. 그럼 너는 이것도 이쪽이 지금 문과 없어요? 생문과? 뭐 동문, 뭐 불문. 알았어. 그러면 법대여도 마찬가지고 화학과여도 생명과여도 누구나 정상적으로 공부하면은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력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민법하고 산재법의 공부에 이걸 갖다가 세 과목이니까 33%, 33% 가면은 아니죠. 이게 오히려 더 많이 가야죠. 네. 이쪽이 더 많이 가야죠. 왜? 이건 주 전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여기는 최소의 것으로 갑시다. 여기는 최소의 것으로 가서요. 이 화학과 학생은 화학의 전략 과목일 수 있어요. 생물과 학생은 생물이 전략일 수 있겠지요. 문과 학생은 전략은 없어요. 좋죠, 뭐. 전략은 없으니까 특별히 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전략적으로 갑시다.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반드시 이거는 꼭 이루어내기 바랍니다. 몇 점 받으면 붙는 거예요, 그러면? 75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충 계산해 봅시다. 60점 받으면 너끈하죠. 60점 받으면 너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물, 화, 생, 지 4과목입니다. 각 10개씩인 건 알고 있어요? 각 10개씩 나옵니다. 거기서 60점 받는 전략에 대해서만. 그러면 여기서 60점만 받으면 너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 이겁니다, 저는. 내가 화학 선생인지 민법 선생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가슴이 아픈 난 왜 화학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자, 여기서요, 우리 화학과 학생, 생물과 학생은 화학이 전략, 생물이 전략인 공격 과목입니다. 두 과목은 공격으로 삼고요. 그러니까 두 과목 내지 세 과목이 공격이면 너무 좋고요.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은 방어 과목으로 공부합시다. 그러면 자, 물화생지 중에서 공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뭘까요? 자, 학생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도 생물과군요. 뭐래, 그러면? 학생은 전공이 뭐예요? 물리학. 야, 이거 굉장히 독특하네. 물리학과가 생물이 전공이래. 생물을 전략으로 삼는데요. 이상하군요. 문과 없습니까? 학생은 전공이 뭐예요? 화공생명공학이면 화공생명공학, 양빵 전공. 저는 학생은 뭡니까? 경영학과, 그렇지! 딱 걸렸어. 우리 경영학과 학생. 자, 4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전략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물화생지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과 학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이에요. 이거는요, 지구과학 문제는 10개 중에 9개를 맞출 수 있도록 내줘요. 매년. 그리고 공부 시간도요,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 공부에 절반만 투자해도 돼요. 근데 절반은 투자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는 뭐냐면 지구과학은 쉽다고 자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인터넷 오픈 카톡방 같은 거 다 가입돼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요 별 이상한 설들이 난무합니다. 뭐 지구과학은 쉬우니까 2월부터 해라. 2월이 시험인데 2월부터 하래. 이런 미친놈들 다 보게. 아니 이런 미친놈들이 세상에 그게 어떤 놈이냐. 나는 삼수한 놈이에요. 이런 얘기야. 그 말 빼고 그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쉬워도 자연과학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걸 한두 달 만에 그렇게 9개 맞을 수 있겠어요? 10개, 9개? 못 맞아요. 근데 학생들은 지구과학은 쉽다고 공부를 제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는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과락이 속출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과락이 속출하고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60점을 넘는 수험생이 그렇게 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과 학생은 여기에 그냥 공부 시간 좀 많이 줘보죠. 그러면 이거 10개에서 9개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자연과학에서의 통계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짚어보니까 지구과학은 실제로 이렇게 맞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구과학 10개에서 9개를 딱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화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이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생물과니까 생물이 수월하겠죠. 물리학과니까 물리가 수월해지 왜 생물이 수월한 겁니까? 그 신기한 학생이네? 그래, 하기야 화학 전공에도 그냥 무늬만 화학과가 많긴 해요. 우리 경영학과 학생은 아무 전공이 없어서요. 본인이 공부하다가 제일 흥미가 생기는 걸 하나를 전략으로 삼으면 됩니다. 3과목을 다 하시다가 제일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이건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이걸 공부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다 방어야.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런 것이 생기려면요. 적어도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 시간 많이 가져가서
3개 중에 하나는 전략으로 삼아서 8개, 9개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과목을 갖다 만약에 공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8개, 9개 맞았다 치자. 10개를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10개를 다 맞으려고 화학을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못 푸는 문제 하나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 소탐 대실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만점 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만점. 내가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면 만점 받을까요? 내가 만약에 시험장을 딱 내년에 그냥 올해 만약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점 받겠습니까? 받긴 받습니다. 왜? 화학만 풀기 때문에요. 모든 시간을 여기에 모든 시간을 요거 하나에만 풀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4과목을 일정 성적을 넘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만약에 푼다면 저 역시 만점 장담 못합니다. 제 강의 30년이라고요. 화학 강의만 유기화학 강의, 일반화학 강의만 30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성인 고시학원 문제는 안 풀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강의하려면 풀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내엔 만점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민법하고 산재법 3과목하고 이거 4개 하면서 만점이요? 아이고야, 웃긴다. 벌써 이게 잘못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바로 그 잘못된 믿음이 깨지는 게 지금쯤 학생은 올해 시험 보는 사람은 깨져 있습니다. 1월 달에 깨져요, 1월 달에. 12월 달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이게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은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뭔가 희망을 갖다가 1월 달이 탁 넘어가면서 탁 깨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지구과학 열심히 합시다. 그 중에서 8개 내지 9개 정도를 맞추는 과목이 2과목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개 맞춘다고 생각해 보죠. 자, 우리 화학과 학생일 기준으로 봅시다. 자, 8개 맞춘다고 보자. 콜! 화학 8개 맞춘다고 보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8개 맞으면 1등이야. 작년에 8개 맞은 애가 1등이었어. 1등이야. 예, 근데 그 친구가 8개 맞은 근거가 뭔 줄 알아요? 나머지 과목을 안 풀었어. 왜? 작년에 그냥 화학과 학생인데 조가로 들어간 거야. 그냥 연습 삼아. 그러니까 화학만 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거기다 투자했어. 그러니까 8개 맞춘 거야. 예, 근데 그 친구가 올해 들어가면 내가 볼 때 8개 못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나머지 다 했잖아. 다 했으니까 이제 풀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쪼달려서 못 풀어요. 근데 8개 미쳐서 맞췄다고 치자. 응? 몇 개 맞으면 됩니까, 이제? 빵점 받으면 안 됩니다. 예, 빵점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제 6개씩만 맞으면 5개 내지 6개, 5개 내지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4개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적어도 4개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60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개 정도 맞출 정도의 방어는 방어대로 공격은 공격인들의 전략으로 공부하십시다. 이걸 갖다 수립하지 못하고 4과목을 무턱대고 열심히 다 하면 다 하겠지라고 착각을 빠져 있으면요. 문제는 여기서 시간이 쪼들리다가 이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당락은 예간해거든요. 당락은 자연과학이 당락을 결정해 줍니다. 민법, 산재법은요. 합격자라면 합격 근처로 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80몇 점, 거의 90점 뭐 이래요. 근데 얘는 이거 사람마다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80점 금방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0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합격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락을 결정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략 과목입니다. 2과목은 공격으로 삼고 2과목은 방어로 삼아서 4개 내지 6개 정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를 합시다. 방어만큼의 공부를 하자는 것은 공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방어만큼의 공부를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방어만큼의 공부를 할 때 나머지 과목은 제가 몰라요. 물리, 뭐 에피콜레메, 미토콘드리아, 지구과학은 열심히. 화학에 대해서 이제 방어인 수험생은 어떤 전략으로 하는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방어인 수험생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부분 학생도 거의 방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9명이 화학은 방어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공격인데 그 학생은 베이스가 대단한 수험생이야.
제가 스터디를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갖다 매년 지금 3년째 운영했고 올해도 이제 스터디 운영을 끝났거든요. 스터디 운영해 주면서 문제 같은 걸 내주고 그 문제에서 문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쭉 보면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푸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는 대부분 다 뭐 과거 출신 내지는 뭐 서울대 무슨 과 출신 다 그래요, 다. 그거 아닌 사람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냥 없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특히 베이스가 진짜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화학은 베이스가 중요하여서 베이스가 약한 수험생은요. 이 정도까지 8개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요. 화학만 1년 내지 2년 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이건 뭐 장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경영학과 수험생 학생 화학에서 뭔가 재미가 붙었어. 그래갖고 화학을 8개 맞추고 싶어. 그러면 당신은요. 화학을 2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개 맞느냐? 5개 맞을 것입니다. 이건 장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이스가 약한 수험생은요. 아무리 공부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수를 자꾸 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화학의 방어 수험생의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제 화학에 대한 얘기예요. 화학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해 암기형이 있고요. 응용 계산형이 있어요. 문제를 구분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 암기형과 응용 계산형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수는요, 여기서 5개 정도 나오고 여기서 5개 정도 나와요. 공부, 만점 받겠다는 수험생들, 공격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이해 암기형은 쉽습니다. 응용 계산형이 어려워요, 문제는. 당연히 느낌상으로도 얘가 어려운 느낌 들지요. 그래서 이해 암기형은 이해됐다고 그치고 시험장 들어가고 응용 계산형을 계속 공부하다가 시험장 들어가서 응용 계산형은 시험장 가서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이해 암기형은 이해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풀다가 실수로 틀려서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인류대학의 화학과 학생이 2개 맞은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4-5개만 맞으면 된다며 4개나 6개. 그러면 보세요. 5개잖아. 요거 다 맞고 그지?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미쳤니? 이걸 왜 해? 오호 3번으로 줘.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요, 그냥 빈 번호란 소리입니다. 한 번으로 찍으라는 거지 3번이니까 3번을 찍어라가 아닙니다. 예, 그 정도는 아시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봅시다. 이거는 방점이 이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암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만 하고 들어가니까 시험장 가서 암기되고 책에 있는 걸 갖다 그대로 내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내는데 그거 갖다 시험장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SF4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SF4의 루이스 구조 당신 화학과라며. 네. SF4의 루이스 구조.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구조 이름을 갖냐고요.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는 생각을 하죠. 그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결합차수 3인놈을 갖다가 이원자 분자 다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MOT를 그리려고 하죠, 지금. MOT라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루이스 구조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 친구는.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그리고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는 순간에 결합차수 3인과 N2, CO, NO 양이온, C한 음이온. 이렇게 다 외우고 구조 그림, MOT가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결합이 탁 지나가고 머릿속으로. 책에 있는 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외우고 들어가서 보는 순간 찍으란 얘기죠, 그거는. 보는 순간 그렇게 찍으라. SF4 시소형, 우선 보는 순간 시소형 전자쌍 있고 전자쌍 적도 방향 위치 딱 해서 딱 찍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반복하고 연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있지 않나, MOT의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를 그리고 있지 않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해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실수가 나와서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암기하면 5개, 5개를 갖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푼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4개 정도만 맞추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암기형에서 암기까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파트를 전혀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화학은요.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의 방어인 수험생은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화학인 방어인 수험생은 전 범위를 한 번 내지 2번은 반드시 꾸역꾸역이라도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파트를. 화학에서 특히 응용계산형 문제는요. 속도 문제하고 평형 문제하고 속도 평형 이 부분에서 특히 평형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10분 걸렸어요. 바깥에서. 나는 시험장 들어가서 푼 거 아니야. 바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푼 거야. 답도 아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푸는데 내가 10분 걸렸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나 그거 틀렸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쪼들리니까. 그거 풀다가 시간 가니까 다른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푸는 게 아니죠. 그죠? 시험장 가서는. 그거 하나 맞추나 그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를 더 맞추나 결국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속도 평형 파트도 어떤 친구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이거 이해가 안 돼.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면. 그러니까 전 범위를 한두 번은 꾸역꾸역이라도 보십시다. 꾸역꾸역이라도요. 꾸역꾸역이란 이런 표현 참 좋은 것 같아. 꾸역꾸역이라도 전 범위를 한두 번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에서도 꾸역꾸역이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도 좀 풀어봅시다. 문제도. 그렇지만 방어이면은 문제수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리진 맙시다. 가끔 가다가 화학이 방어인데 어떤 수험생이 합격수기에 그런 글을 써놨죠. 미트, 디트, 피트 문제 다 푸니까 화학 문제는 껌딱지더라. 맞습니다. 그게 1년 걸린다니까요. 그게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화학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딱 문제를 읽어. 안 풀려.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해설책 갖다 놓고 줄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부를 하냐면 화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딴에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숙달시켜 버리니까 그 문제를 또 보게 되면 기억이 나서 그걸 푸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지 않은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풀어나가는 응용력을 배양하는 문제는 이거는 1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범위를 한두 번 꾸역 보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문제수도 한두 끝도 없이 눌리지 않으면 문제수도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막판에 가서 이제 한 11월, 12월 됐다. 그때는 이제는 응용계산형. 손 못 댑니다, 이제. 이거 이해 암기형 파트만 진짜 외우고 들어가실 자고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는 이해 암기형 문제를 먼저 풉시다. 화학이 공격이어도 그래야 합니다. 화학이 공격인 사람이 만약에 11번, 12번, 13번 문제가 응용계산형의 대표 주자거든요. 변리사는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문제 거기를 먼저 손을 대는 순간에 뒤에 싹 망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11번 그리고 문제를 보면 알아요. 이거는 요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깨우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구나라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어떤 건 그냥 지식만 하면 바로 딱 푸는 게 있거든요. 그 지식만 하면 바로 딱 푸는 문제가 이해 암기형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고요. 그 이해 암기형 문제를 그걸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물리도 풀고, 그 다음에 화학 풀고 이렇게 순서로 간다면, 그 다음에 생물 풀고, 지구과까지 다 풀어서 더 이상 풀 게 나는 이제 없다. 라고 하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럴 때 이제 화학을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공격이었다. 그럴 때 시간이 남으면 이걸 푸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알았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분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아예 머릿속에 지금부터 아예 꽂아 놓으세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꽂아 놓고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계속 여기 문제가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응용계산형 문제가 거슬리니까 화학은 계속 자신감이 상실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얘는 결국은 막판 정리로서는 이건 부적합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장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게 전략적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잔머리라고 말하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어떤 화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임에 틀림이 없어요. 11번, 12번, 13번 푸는데 시간 다 보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라집니까? 미트리트 문제를 제가 다 풀면 되겠습니까? 피트 문제를 갖고 내가 안 풀면 됩니다. 시험장 가서. 라고 답을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시험장 가서 공부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는 게 변리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얄팍한 겁니까? 1차를 합격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1차를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11번, 12번, 13번 문제를 안 풀어내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남았을 때 푸는 것인데 그걸 먼저 손을 대버리니까 거기서 시간이 다 가게 되고 뒤에는 아는 걸 갖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가 되시면 신념화시켜야 합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의 관성을 못 버려요. 관성을 못 버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원래의 관성이 그대로 나와. 시험 공부 기간만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이걸 신념화시키질 못하면 자기가 만약에 15시간을 공부하려는 욕심을 가진 수험생이었다. 만약에 얘를 10개씩 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 관성 그대로 공부갑니다. 그러면 1월 달에 평온합니다. 내년 1월 달에 찬송가가 지나간다니까요. 머릿속에 두 글자 내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몇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내년에 합격합시다. 1차 붙읍시다. 1차 붙는 방법은 바로 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만 하고 되는 과목은 여기입니다. 이건 많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베이스가 중요해요.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과목은 지구과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지구과학은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11월부터 하면 돼요. 책 한 권만 보면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맞아요. 이런 개소리에 속지 말자고요. 걔들 3수 내지 5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3수 내지 5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고요. 지구과학은 그 과학도 미리 좀 뛰어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구과학을 3월부터 할 수는 없죠. 지구과학 3월 달에 민법하고 특허법, 산재법 해야지.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3월부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1월 넘어가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쯤에는 뛰어들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뒤에 또 김민 선생이 있어갖고 제가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학원 강사는 입만 놀리면. 광고 잠깐 할게요. 여기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고 유튜브 가서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저 나빠요 누르면 안 돼. 이게 내가 공짜로 갖다 풀었는데 거기다 나빠요라고 누르는 그런 악독한 놈도 있어. 좋아요를 못 누를 바엔 나빠요는 뭐니? 거기 보면요. 기출문제 15년치를 해설해서 올려놨습니다. 변리사 화학 기출문제 15년치. 기출문제 뭐야? 이미 출제가 되었다. 다시는 안 내겠다잖아. 그러니까 돈 받고 강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면은 여기서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해 암기형 파트라고 있었죠. 이해 암기형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거 갖다 어바웃하게
월드컵 특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월드컵 특강이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암기형 파트만 요약 정리해서 강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화학과 학생 외에 저 문과 학생은 이걸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들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내용을 이해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암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의예요.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자기가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로 한 번쯤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마지막 광고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는 민법도 해야 되고 법 과목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강의 최소한으로 만들게요. 화학 강의는 딱 내용 강의 하나, 기본 심화 이런 거 나발이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이 어디 있고 심화가 어디 있어? 대학교에서 기본 화학 이렇게 배웠어? 근데 왜 그게 학원만 넘으면 그렇게 바뀝니까? 상술이거든요. 기본이 어디 있고 심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용 강의 하나, 문제풀이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최종 정리 하나.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횟수는 최고로 짧게 할게요. 대신에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도 100% 내용은 다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제가 3월 달부터 설강하는 거고요. 제 강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저는 강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이건 지금 제가 OT 하는 거예요. OT는요, 연기거든요, 이거. 이거 연기야. 내가 연습해 온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의 강의를 OT를 듣고 판단하면 안 돼. OT를 듣고 판단하면 연기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학원 강사는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면 가장 쉽게 느껴져야 학원 강사입니다. 공부할 양이 강의를 들었더니 많아졌다. 최악의 선생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원을 오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시간 절약밖에 없어요. 딱 하나 시간 절약하라고 오는 것인데 그 시간 절약이 되지 않고요. 강의를 들었더니 공부할 양이 늘어났다. 그거는 장사꾼이며 나아가서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문과가 아니라 문과 하레비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학원 선생이며 그 능력은 제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30년간 미트딕트에서는 나름대로는 업계 전체 일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자랑 삼아서 막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강의는 들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설명해 왔다고 여기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학원 선생들 되게 많아요. 학원 진짜 많거든요. 사람은 적은데 왜 학원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무튼 더럽게 많아.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제발 잘못된 판단 뭐냐면요. 오픈 카톡방 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에 거기에 학생들 글 써놓은 거에 학원 강사 턱했다가는 최악만 골라 택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알바들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실 겁니다. 학원 업계는 그게 만연돼 있어요. 알바들은 학생보다 더 학생처럼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원은요, 그렇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글에 있는 것을 보고선 택했다가는 최악의 선생을 고릅니다. 그리고 학생은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택해서 들어가서 앉아있잖아? 그러면 너는 내 팬이야, 그냥. 강의 듣는 그 날만큼은.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입견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선입견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 줄지 못 보게 만들어 줄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화학에 대한 흥미를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들으면 시험 잘 본다. 끝까지 들으면 시험 잘 본다. 세뇌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화학만 예를 들면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내가 계속 화학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지런한 수험생은 들어온다니까. 넌 부지런해 보인다, 왠지. 8시간씩.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일 벌어져요? 화학만 잘 봅니다. 그리고 1차 떨어집니다. 그게 화학 선생이 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내년에 또 옵니다. 그게 만연되어 있는 곳이 학원인 것입니다. 그 학원에 대한 현실을 저는 30년 강의했어요. 여기 솔직히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진실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회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드릴 것입니다. 시험 공부는요. 제일 당락의 키워드는 아시겠죠? 자습하라. 학원은 시간 절약하는 용도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습하고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 그게 서로 간에 조화가 맞았을 때 합격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 그게 선생이 말할 수 있는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내 강의를 들으면 시험 잘 봅니다. 최악의 장사꾼, 사기꾼에게 걸린 것이지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새해 1월 5일입니다. 새해 됐는데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